시어머니, 저 이제 김장 안 합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 결혼 7년 차 며느리 정미선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이 계실까요?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김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지난 7년간의 김장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친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 첫 해 가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미선아, 이번 주 토요일에 김장하자. 배추 100포기 주문했어. 100포기요? 저는 속으로 놀랐지만 티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우리 시댁은 시부모님, 저희 부부, 그리고 시누이 가족까지 해봤자 8명이었거든요. 100포기면 한 사람당 12포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많이 필요하세요? 김장은 많이 해야 맛있어. 그리고 친척들 돌릴 것도 있고 은경이네도 줘야지. 시누이 은경 씨는 결혼한 지 12년이 넘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이죠. 그런데 김장은 한 번도 담가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매년 친정에서 받아간답니다. 토요일 새벽 6시, 저는 시댁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배추를 다듬고 계셨어요.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꽤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70이 넘으신 나이지만 손놀림은 날쌘 그 자체였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됐어. 넌 김치 양념이나 만들어. 레시피 적어놨으니까 그대로 해.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레시피라고 적힌 종이를 봤는데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고춧가루 한 말, 마늘 한 망, 생강 반근, 젓갈 적당히, 찹쌀풀 적당히. 적당히가 뭘까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적당히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미선아, 고춧가루 이게 다야?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레시피대로 한 말 넣었어요. 한 말이 모자라 더 넣어야지. 김치가 빨개야 맛있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가 한 말이라고. 아이고, 내가 그렇게 썼어. 그건 차고야, 차고. 한 말 반은 넣어야지. 저는 다시 고춧가루를 더 넣었습니다. 그 순간 시누이가 도착했습니다. 11시였어요. 우리가 시작한 지 5시간 뒤였죠. 엄마, 나왔어. 애들은 남편이 봐주고 있어. 시누이는 깔끔한 추리닝 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연하게 했고요. 저는 새벽부터 일해서 이미 머리는 산발이고 앞치마는 양념으로 범벅이었는데 말이죠. 은경아, 왔니? 그래, 고생했어. 일단 들어가서 쉬어. 엄마, 내가 뭐 도와줄까? 괜찮아. 미선이랑 거의 다 했어. 넌 그냥 편하게 있어.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의 다 했다고요? 이제 양념 바르기가 남았는데요. 시누이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더니 TV를 켰어요.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이제 양념 발라 장갑 끼고. 저는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배추 100포기에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죠.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손목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10포기쯤
바르자 팔이 저려왔어요. 20포기를 넘기자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미선아, 양념을 그렇게 많이 바르면 어떡해? 아껴야지. 아, 네. 속은 좀 더 넣고 배추 사이사이로 넣어야 맛있어. 네, 어머니. 오후 2시쯤 신우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옳게. 힘들지? 나도 좀 할까? 아니야. 은경아, 넌 쉬어. 거의 다 됐어. 시어머니가 먼저 대답하셨습니다. 거의 다 됐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아직 절반도 안 끝났거든요. 오후 4시 드디어 100포기를 다 담갔습니다. 저는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손은 양념 냄새가 배어서 아무리 씻어도 고춧가루 향이 났어요. 자, 다들 수고했어. 이제 나눠 가져. 시어머니는 김치를 매 부분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 댁에 40포기, 시누이 집에 30포기, 우리 집에 20포기, 친척 돌릴 것 10포기. 어머니, 시누이네는 내 식구인데 30포기나 필요해요? 은경이네는 애들이 많이 먹잖아. 그리고 은경이, 남편이 김치 좋아해. 저희도 2식구인데 20포기면 많은 것 같아요. 미선아, 너희는 젊으니까 금방 먹어. 괜찮아. 시누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파스를 붙이고 잠들었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했죠. 여보, 다음부턴 우리 김치 사 먹자. 이거 너무 힘들어. 미선아, 엄마 마음 상하게 하지 마. 김장은 우리 집안 전통이야. 전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자 저도 이제 김장의 흐름을 알게 됐습니다. 매년 똑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배추를 주문하고 제가 양념을 만들고 제가 바르고 시누이가 늦게 와서 구경하다가 많이 가져가는 것. 그 해에도 어김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이번 주 토요일 김장이야. 올해는 배추 120포기 했어. 120포기라고요? 어머니, 작년에도 100포기 다 못 먹었잖아요. 그래도 올해는 더 필요할 것 같아. 친척들한테 더 돌려야 하거든. 토요일 저는 또 새벽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전날 밤 남편이 제게 말했거든요. 미선아, 내일은 내가 도와줄게. 회사에 급한 일 있어서 오전만 나갔다 올게. 오전만이라는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남편은 오전 9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돌아왔어요. 김장이 다 끝나고 1시간 뒤였죠. 미안. 회의가 길어졌어. 근데 다 끝났네? 저는 대답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말했어요. 올케가 거의 다 했지. 고생 많았어, 올케. 고생 많았다는 말은 고마웠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시누이는 그 해에도 12시에 왔다가 4시에 가면서 김치 35포기를 가져갔어요. 은경아, 올해는 내가 더 많이 가져가. 애들이 크니까 많이 먹을 거야. 엄마, 고마워. 내년에는 내가 김장해볼까? 에이, 됐어. 넌 회사 다니는데 언제 김장을 해. 그냥 엄마가 해줄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김장은 딸에게는 부담을 주면 안 되지만 며느리에게는 당연히 시켜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심하게 싸웠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딸한테는 김장 시키지 말라면서 왜 나한테는 당연하게 시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널 며느리로 인정해서 시키는 거지. 인정? 이게 인정이야? 노동력 착취지. 미선아, 목소리 좀 낮춰. 애들 깰 거야.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결혼 5년 차, 저는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간 거죠. 5살 된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그해 가을,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미선아, 김장 날짜 잡았어. 이번 주 토요일. 어머니, 죄송한데 전 이번 주 토요일에 회사 일이 있어요. 무슨 토요일에 회사 일이 있어? 빠져. 어머니, 그게 안 돼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미선아, 김장이 더 중요해. 회사 일이 더 중요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장이요, 어머니.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만족한 듯 말씀하셨어요.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야. 토요일 아침 일찍 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팀장님께 말씀드려야 했어요. 토요일 프레젠테이션에 참석 못한다고. 미선 씨, 무슨 일 있어요? 죄송합니다. 가족 행사가 있어서. 토요일인데 무슨 가족 행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날 저는 팀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10번도 넘게 했습니다. 토요일, 김장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미선아, 회사 일은 어떻게 됐어? 팀장님한테 양해 구했어.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래, 잘했어. 엄마가 많이 서운해 하셨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배추를 다듬고 계셨어요. 올해는 150포기였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교회 장로님들 댁에 돌릴 거야. 우리 집 김치가 맛있다고 소문났거든. 소문이 났으면 시어머니가 담그신 거라고 하셔야지. 제가 담근 건데 말이죠. 그날도 시누이는 늦게 왔습니다. 이번엔 오후 1시였어요. 엄마, 미안. 애들 학원 보내고 오느라 늦었어. 괜찮아. 은경아, 어차피 미선이가 다 하고 있어. 저는 그때 양념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50포기를 바른 상태였죠. 손목이 너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장갑을 낀 상태였어요. 시누이가 다가왔습니다. 올케, 손목 많이 아프지? 내가 좀 할게. 아니야, 은경아, 너 쉬어. 금방 끝나. 또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치를 나눌 때였습니다. 시부모님 댁 50포기, 시누이 집 45포기, 교회 장로님들 30포기, 우리 집 25포기. 어머니, 형님네가 올해는 45포기나 가져가요? 은경이네 큰애가 고3이잖아. 수험생은 잘 먹여야지. 저희 딸도 이제 밥 많이 먹는데. 아이고, 5살짜리가 얼마나 먹는다고. 너희는 25포기면 충분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나 이상한 거 맞지? 뭐가? 내가 회사 일도 빠지고 김장했는데
신우이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이상하지 않아? 미선아, 누나 질투하는 거 아니야? 질투? 이게 질투 문제야? 엄마가 알아서 나누셨을 거야. 필요한 만큼.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6년 차, 저는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 누락됐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업무 몰입도 부족이었어요. 작년 토요일 프레젠테이션 불참이 영향을 미친 거죠. 그해 10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회사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미선아, 김장 날짜 잡았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제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거든요. 주말에도 일해야 해서. 미선아, 작년에도 그런 말 했잖아. 김장은 미룰 수 없어. 배추는 제철에 담가야 맛있는 거야. 그럼 한 주만 미뤄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배추가 올라가면 어떻게 이미 주문했어. 어머니. 미선아, 며느리가 시댁 김장 거두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래? 그 말에 저는 뭔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올해는 정말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중요해서요. 뭐, 지금 나한테 김장 안 하겠다는 거야? 한 해만 쉬면 안 될까요? 미선아, 너 지금 장난해? 은경이한테 전화해서 김장하러 오라고 할까? 형님요? 형님은 7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은경이는 바빠 너랑 달라. 저도 바쁜데요? 미선아, 말투 조심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대들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난생 처음 시어머니 전화를 제가 먼저 끄는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저녁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엄마한테 전화했어? 응. 엄마가 울고 계셔.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나 올해 김장 못한다고 했어. 뭐, 미선아, 너 정신 없어? 엄마가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알아? 나는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작년에 회사 일 빠지고 김장했다가 승진 탈락했어. 그거 알아? 그게 김장 때문이야? 너 실력이 부족했던 거 아냐? 그 순간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참아왔던 모든 게 터져 나왔습니다. 실력? 내가 실력이 부족해? 매년 토요일에 김장하느라 회사 일 제대로 못했는데? 신우이는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마만 매년 했는데? 그것도 150포기씩. 그리고 내가 한 건데 시어머니 김치가 맛있대? 나는 맛있다는 소리 한 번 못 들었어. 미선아, 진정해. 진정? 7년 동안 진정하고 참았어. 이제 못 참겠어. 나도 사람이야. 나도 내 일이 있고 내 인생이 있어. 왜 나만 희생해야 해? 미선아, 그건 희생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거야. 가족. 신우이도 가족 아냐? 왜 신우이는 안 해도 되고 나만 해야 해? 누나는 상황이 달라. 뭐가 달라?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애 키우는데. 아, 알겠다. 친딸이랑 며느리가 다른 거지?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미선아, 일단 엄마한테 사과해. 그리고 우리 천천히 얘기하자.
사과는 무슨 난 잘못한 거 없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잤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저는 한 달 가까이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는 더더욱 연락이 끊겼죠. 시아버지가 중간에서 연락을 하셨어요. 미선아,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신다.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아버지, 저도 이해받고 싶어요. 그래, 내 입장도 이해한다. 근데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잖니? 그냥 한 번만 더 참아주면 안 될까? 매년 한 번만이었어요, 아버지. 시아버지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1월 초 김장 시즌이 코앞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선아, 엄마가 올해 김장을 직접 하신대. 그래요? 잘 됐네요. 근데 혼자 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누나한테 부탁하셨대. 형님한테요? 응. 누나가 휴가 내서 도와드린대.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허탈하면서도 조금은 후련했어요. 그래, 형님도 할 수 있잖아. 왜 나만 했던 거지? 토요일, 김장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딸아이와 시간을 보냈어요. 회사 일도 하고 그동안 밀렸던 집안일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주말이었죠. 저녁 무렵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지금 어디야? 집에. 집에? 김장 안 할 거면서 왜 집에 있어? 왜요?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엄마랑 누나가 둘이서 김장하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한 거 아냐? 형님이 도와드린다면서요? 누나가 혼자 어떻게 해 처음인데. 결국 엄마가 다 하셨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가서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나는 김장을 어떻게 해? 나도 처음엔 몰랐어요. 7년 동안 배운 거예요. 미선아, 진짜 이럴 거야? 여보, 나 이제 김장 안 해요. 작년에 말했잖아요. 미선아, 그리고 시누이가 오래 했으니까 내년에도 시누이가 하면 되겠네요. 7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앞으로 7년은 시누이가 해야 공평하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김치통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가 주래, 우리 집 김치. 김치통을 보니 크기가 작았습니다. 아마 10포기 분량? 올해는 적게 주시네요. 엄마가 김장을 적게 하셨대. 배추 60포기만. 60포기요? 매년 100포기 이상 하시다가? 응, 누나가 힘들어해서.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누이가 힘들어하니까 바로 줄이시는데 저는 7년 동안 힘들다고 말했는데도 매년 늘리셨죠. 여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뭐가요? 내가 내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 오늘 누나가 김장하는 거 보니까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 1시간 만에 손목 아프다고 하고 2시간 만에 허리 아프다고 하고. 그랬어요? 응. 엄마가 처음엔 미선이는 이렇게 안 했는데 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말했어. 미선이는 매년 혼자 100포기 이상 했습니다라고. 그래서요? 엄마가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 그냥 누나한테
그만 쉬어라고 하시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아,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가 하는 게 엄마 말씀만 듣고 너한테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미선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제 김장 안 할 거예요. 그래, 알겠어. 다시는 김장 얘기 안 할게. 그해 겨울을 나는 동안 시댁과의 관계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면서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서운함과 미안함이 섞인 듯한 표정이었죠. 시누이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옳게, 그동안 고생했어. 나도 해보니까 알겠더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괜찮아요, 형님. 아니야. 나도 엄마한테 말했어. 앞으로는 각자 집에서 필요한 만큼만 담그자고. 형님이요? 응. 나도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 집 건 내가 담글게. 옳게도 옳게 집 건 담그고 나는 안 담글 건데. 응? 나 이제 김장 안 해요. 사 먹으려고요. 시누이는 한참을 저를 보다가 웃었습니다. 옳게, 완전 멋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김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김치를 사 먹기로 했고, 시누이는 자기 집 김치를 담그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드실 김치만 소량으로 담그시기로 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듬해 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미선아, 잠깐 시간 있니? 네, 어머니, 저번에 내가 사 먹는다던 김치 어디 거야? 아, 인터넷으로 주문한 거예요. 왜요? 맛이 어때? 맛있어요. 제가 담근 것만큼.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너 김치 담그는 솜씨가 좋았는데. 어머니, 혹시 김치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사 먹는다며? 다들 바쁘니까요. 그래, 너희도 바쁘지. 일도 하고, 애도 키우고. 그날 통화는 짧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상황을 조금은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여름쯤 시댁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미선아, 잠깐 이리 와봐. 네, 어머니, 저기, 나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말이야. 김장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야. 주문하시면 되잖아요. 주문? 그게 맛있겠어? 요즘은 맛있는 데 많아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미안하다. 예.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 은경이 시켜보니까 알겠더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머니,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내가 시집 왔을 때도 그랬고, 우리 엄마도 그랬고, 그게 며느리 역할인 줄 알았지.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너 작년에 회사 일 때문에 승진 못했다며? 애비한테 들었어. 예. 내가 너무 몰랐구나. 너도 내일이 있고 내 인생이 있는데.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선아, 그동안 고생했어. 그리고 미안해. 저도 울컥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내가 배달시킬게 김치.
우리 집 것도, 너희 집 것도. 어머니, 저희 집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내가 시킬 게 그동안 내가 해준 것도 있고.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미선아, 받아. 이게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화해였죠. 지금은 결혼 7년 차가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김장을 하지 않습니다. 시댁에서도 소량만 담그시거나 주문하시고요. 시누이는 가끔 본인이 담근 김치를 나눠줍니다. 예전만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정성이 담긴 김치예요. 남편은 제가 직장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응원해 줍니다. 주말 근무도 이해해 주고 명절에도 제 의견을 물어봐요. 가장 큰 변화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올해 명절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은경아, 너희 세대는 우리 때랑 달라. 우리 때는 참는 게 미덕이었는데 너희는 말해야 하는구나. 어머니, 나도 배우고 있어. 늦었지만 너희 덕분에. 시누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미선아, 행복해? 응. 나도. 여보. 응? 다음엔 좀 더 빨리 내 말 들어줘. 알겠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장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계절이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계절이 되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김장철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처럼 참고 견디고 계신 건 아닌가요? 기억하세요.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딸도, 엄마도, 직장인도 사람이에요. 김장은 전통이지만 그 전통이 누군가를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혹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